이런 거 안 해도 돈 버는 애들은 반드시 있어요. 아주 독한 놈들이 반드시 있죠. 학원 한 번도 안 다니고 서울대를 간다니까요. 근데 우리는 학원 열심히 다니고도 서울대 못 갔잖아요. 그렇지만 돈은 공부보단 정직합니다. 계획을 세우면 누구든지 재능이 없어도 반드시 부자가 될 수 있습니다. 물어보세요. 꼭 물어보세요. 모르면 물어봐야죠. 그리고 투자하세요. 10분이라도 반드시 투자하십시오. 제가 이 시간을 통해서 자산관리 처음 하시는 분들에게 아는 한도 내에서 모든 것을 풀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한동화입니다. 오늘은 보험을 셀프로 정리하는 방법에 대해서 간단히 알아보려고 합니다. 보험이라는 게 상당히 어렵잖아요. 그래서 혼자 뭔가 정리를 한다는 것이 쉽지 않은데, 담다 보니까 이 시간에 모두를 담지 못했지만 마지막에 내가 못하겠다면 명확하게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릴 테니까 차근차근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험 셀프로 정리하는 방법. 우선 이모도 그랬고요, 삼촌도 그랬고, 심지어는 엄마조차도 보험회사만 들어가면 저를 속입니다. 그래서 항상 울상이 되는데, 이것은 제가 명확하게 말씀을 드려보자면 속였다기보다는 보험이라는 상품 자체는요, 정말로 코에 걸면 코걸이고 귀에 걸면 귀걸이가 됩니다. 그래서 내가 귀걸이를 하고 있던 사람들은 그거를 코걸이로 바꿔라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고요, 코걸이로 하고 있던 사람들은 코걸이를 귀걸이로 바꿔라 라고 충분히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속았다기보다는 부모 자식 간에도 성향이 다르잖아요. 그것처럼 본인의 성향에 맞게끔 변경을 했다고 보시면 되는데, 더 안타까운 건 뭐냐면 요즘에 무료 컨설팅으로 보험료 줄여드립니다 이런 거 많이 하잖아요. 그걸 보고도 상당히 좋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건 어떠한 형태냐, 비포로 내가 20만 원 정도의 보험금을 내고 계셨다 그러면 이렇게 바뀌어집니다. 기존 거 10만 원 남겨놓고요, 10만 원 정도는 해지를 하시고 5만 원짜리 신규를 가입을 하십니다. 그러면 15만 원이 되겠죠. 20만 원에서 15만 원 줄고 보장도 좋아졌다고 하니 상당히 좋아하시게 되겠죠. 그렇지만 여기서도 무료가 아니라 이 5만 원 가입한 상품에 대한 커미션을 챙겨 가셨을 겁니다. 절대 무료가 아니었다는 거죠. 이 5만 원짜리 이 상품을 가입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 의도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자, 혹시 영상을 보고 계신 보험 설계자가 계시다면 흥분하실 수도 있겠지만 끝까지 흥분하지 마시고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의구심을 가져야 돼요. 보험료는 줄어도 물가 상승은 계속되고, 그리고 의료비도 과거에는 암 1,000만 원만 있어도 된다고 했어요. 근데 요즘은 2,000, 3,000 더 많이 필요하잖아요. 의료비 높아지죠. 근데 어떻게 보험료가 더 싸질 수 있을까요? 근본적인 의구심 가져보신 적 없나요? 그래서 제가 오늘 확실한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한 편으로 끝날 것 같진 않고요, 제가 생각날 때마다 한 편씩 해볼 텐데, 자, 그러면 이걸 먼저 알고 계셔야 돼요. 제가 보험료를 내게 되잖아요. 보험료를 내게 되면 이것은 돈이 두 가지로 나뉜다. 이 개념만 정확하게 잡고 계시면 사실 보험이 정확하게 보이게 되는데, 첫 번째로는 내 돈을 굴리는 돈이 있어요. 굴리는 돈으로 일정 부분 빠져나가고요, 하나는 소비가 되는 돈이 있어요. 위험료, 말 그대로 보험료의 본질로 소비되는 것도 있고, 보험사나 어떤 일정 수수료 내는 사업비로 빠져서 없어져 버리는 돈이 있어요. 그래서 종신보험 20만 원을 가입을 하고 계시다. 이건 순수하게 그냥 사망보험금만 1억을 가입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 이런 형태가 되는 확률이 높습니다. 일단 종신보험을 20만 원을 가입했다 그러면 위에 이 굴리는 돈이 13만 원인 거고, 소비되는 돈이 7만 원이 될 확률이 높습니다. 20만 원 비싸죠. 사회초년생에 상당히 부담이 되는 돈이죠. 그러면서 이거를 저축으로 파는 경우도 있고, 불어나는 돈 얘기를 집중적으로 하면서 저축이라고 소개할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앞에서 만났던 무료로 컨설팅 해주겠다는 분을 만나요. 그러면 정기보험을 얘기를 하죠. 그것은 7만 원이면 된답니다. 아니, 똑같이 사망보험금 1억을 보장을 받아도 얘는 20만 원 내는데 나는 7만 원이면 돼? 그러면서 보험료가 확 낮춰지는 효과가 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거는 정말 100세가 됐든 200세가 됐든 죽으면 무조건 보장받는 이런 보험인 거고, 정기보험은 60세, 70세, 80세 이렇게 기간이 딱 정해져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정기보험이라고 하는데, 이 차이 외에도 앞에서 말씀드렸던 굴리는 돈과 소비되는 돈의 개념을 명확하게 아시면 더 디테일하게 보입니다. 무슨 얘기냐, 이 정기보험은 이 굴려가는 돈이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해지하셨을 때 거의 환급금이 제로에 수렴합니다. 중간에 조금씩 불어나는 20%, 30% 해지 환급금이 생기는 경우도 발생을 하지만, 대부분 이런 저렴한 보험들은 굴리는 돈이 없게 되는 거예요. 그럼 제가 여기서 물어볼게요. 어느 게 더 좋은 보험인가요? 그것은 케이스 바이 케이스입니다. 경우에 따라 다르죠. 여유가 되시는 분들이라면 비싸지만 이런 종신보험이 필요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 굴러가는 돈이 결국은 원금을 회복하거든요. 내가 낸 돈의 100%까지 회약 환급금을 만들어 줍니다. 근데 당장 싸다고 해서 이거를 가입을 하게 되면 이거는 이 매달 7만 원이 100% 없어지는 돈이에요. 그래서 현금 흐름이 약해서 나는 매달 적게 내고 보장을 받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면은 정기보험이 좋을 수도 있어요. 근데 매달 적게 낸다는 거에만 꽂히시면 안 된다는 거. 근데 난 여유가 돼요. 자금도 좀 남고 어차피 저축도 해야 되고, 그리고 이렇게 매달 7만 원씩 나가는 거 아깝기 때문에 나중에 원금이라도 돌려받고 싶다. 그러면 이 자금들을 더 투입할 수 있는 이런 종신보험이 나올 수도 있는 거죠. 그 예를 제가 어떻게 들어드릴 수 있냐면, 종신보험 수백 수천만 원 하는 사람들을 봐볼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대기업, 오너들, 사업도 정말 성공하신 분들, 자금 흐름이나 돈에 민감하신 분들이 이런 보험을 가입하는 이유가, 예를 들어 상속세 재원을 마련한다. 이거는 국세청에서도 권장하는 바예요. 국세청에 보면 매년 발간하는 세금 절약 꿀팁 이런 책자가 있는데 거기에서도 나올 정도로 이것은 상당히 하는 거고, 그래서 건물주나 이런 분들이 월세 따박따박 받잖아요. 이거 자식조 받자. 소비로 다 이어지기 때문에 어차피 내 자식이 이 건물 물려받을 때 세금 10억 내야 돼, 20억 내야 돼, 이런 분들이 이런 정도의 자금들을 가입을 많이 하십니다. 뭐 극단적인 얘기는 하겠지만,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비싸다고 해서 나쁘다, 싸다고 해서 좋다, 이런 개념을 탈피를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보험료를 낼 때 이게 굴러가는 돈으로 어느 정도 빠지느냐, 아니면 소비되는 돈으로 빠지느냐, 이 구분 정도만 개념을 잡으시면 되고요. 가장 이걸 좀 더 쉽게 설명을 드리자면 전세 월세를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그냥 물어볼게요. 전세가 좋으세요, 월세가 좋으세요? 라고 물어보면 대부분 90% 이상이 전세가 좋다라고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근데 보험도 보면 이 종신보험, 이게 전세랑 똑같아요. 왜 그러냐면 내가 맡겨놨다가 나중에 원금 찾잖아요. 전세도 마찬가지잖아요. 전세 뭐 1억 넣어놨다가 나중에 이자는 못 받지만 1억을 내가 은행에 넣었더니 이자를 받겠죠. 이자를 포기한 조건으로 이 돈 내가 그대로 나중에 받는 거잖아요. 근데 월세는 어떤가요? 1억 없어도 되고 매달 나가는 돈이 뭐 30에서 100만 원 사이다. 매달 나가잖아요. 근데 이 돈 돌려받을 수 있나요? 절대 못 돌려받잖아요. 집을 생각하면 무조건 전세가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보험을 생각하면 월세가 좋다고 생각하는 것은 내가 분명히 지금까지 착각을 하고 계셨다는 정확한 반증입니다. 그래서 여유가 되시는 분들은 이런 것들 한번 고민을 해보실 필요가 있고요. 제가 아주 기초적인 얘기만 했는데도 벌써 복잡해지시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 제가 생각날 때마다 보험 조금씩 파헤쳐 볼 거고요. 가장 최근에 제가 재밌었던 자동차 보험도 제가 조만간 곧 팔 겁니다. 제가 지난달에 자동차 보험을 가입하면서 이번엔 좀 꼼꼼히 봤어요. 그동안은 그냥 습관대로 그냥 다이렉트로 가입을 했는데, 이번에는 항목 비교해 보면서 제가 살펴봤는데 재밌는 내용들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 담아 볼 거고요. 근데 핵심적인 걸 지금부터 제가 말씀을 드릴 건데, 저만의 이제 꿀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 복잡한 것들을 혼자 다 공부해서 하려고 하다 보면 대부분 다 중도에 포기하게 되고, 이게 맞는 건가 틀린 건가도 정확하게 모르게 되죠. 그랬을 때 이 방법을 한번 써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보험 설계사분들이나 어떤 자산관리나 이런 분들, 전문가들을 만날 때 대부분 당했다라고 생각하는 이유가 피와 커미션에 대한 명확한 선택을 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대한민국은 현재 100% 커미션 형태의 어떤 수수료를 지불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 커미션은 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렸죠. 5만 원짜리 상품 가입하셨죠. 추가적으로 좀 더 설명을 드리자면, 20만 원짜리 상품에서 내가 15만 원으로 줄였는데 이 15만 원이 10만 원은 기존에 있던 거고, 내가 5만 원짜리는 추가 가입을 하면서 금액을 15만 원으로 줄이면서 와 좋다 신난다 이렇게 하셨다고 말씀드렸죠. 이 상품에 대한 커미션을 받는 구조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줄이고만 싶어도 무조건 상품을 가입하도록 유도가 될 수밖에 없고, 그런 악순환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즉 P 형태의 어떤 커미션 형태를 가져가라는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주변에 전문성이 있으신 어떤 보험 설계사 이런 분들한테, 야 내가 너한테 10만 원 그냥 수수료 줄게, 뭐 20만 원 수수료 줄게, 대신에 내 보험을 나는 상품을 전혀 가입하지 않을 테니까 정확하게 뺄 건 뺄고 더할 건 더하게 해서 이 피커미션 형태로 컨설팅을 의뢰해 보십시오. 아직까지 그런 문화가 없기 때문에 생소하실 수 있겠지만, 그 전문가분들도 어떻게 보면 그런 부분들이 더 좋을 수가 있습니다. 즉 우리가 변호사나 세무사 상담 받을 때는 내가 나중에 어떤 세금 처리나 법적인 처리를 할 때 그것에 비례해서 커미션을 드리는 경우도 있겠지만, 처음에 상담료라는 것을 내게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주변에 있는 보험 설계사나 이런 분들한테 정당하게 10만 원이든 20만 원이든 커미션을 주고 나는 이것을 정당하게 제대로 컨설팅을 받겠다라고 요청을 하시면, 그렇게 해서 보험료를 중복되는 거
뭐 5만 원만 줄이셨다고 하면 1년에 60만 원을 아끼시게 되는 거예요. 그 컨설팅 피로 지불하는 수수료가 전혀 아깝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피 커미션 형태는 우리가 상담료를 내는 형태이기 때문에 이런 형태로 주문을 하십시오. 그러면 내가 정당하게 내 보험료를 줄일 수 있게 됩니다.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미 선진국에서는 활성화된 컨설팅 형태이기 때문에 주변에 잘하시는 보험 설계사나 이런 분들한테 이런 것을 요청하셔서 새로운 상품에 가입 없이 정당하게 보험료를 줄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